네, 반갑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여의도 2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2017년 5월 취임하자마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난 정부에 대한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마구잡이로 잡아들이고 또 재판을 받게 했죠.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갔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조금 좀 과하다, 좀 억지다 싶었던 사안 중에 하나가 이 바로 특수활동비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 두 분 전직 대통령은 물론이고 그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아서 그거를 사용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이 수사를 했고 국정원장이 줄줄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당시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여론조사 이런 데도 좀 쓰고 했었다는 근거는 다 나왔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아직도 지금 재판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를 감찰하라 이렇게 지시함에 따라서 불거진 특활비 논란, 추미애 장관은 그럼 안 썼나? 실제로 추미애 장관이 재직하고 있었던 올해 1월부터 현재 10월까지 법무부가 가져가서 쓴 돈이 특활비 중에 한 10억 정도를 가져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장프로님, 이것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 기준에 잣대에 따라서 뇌물이고 국고 횡령이죠? 그렇죠. 예, 국고 손실, 그러니까 세 가지 죄예요. 세 가지. 예. 사안에 따라서 국고 횡령이 되거나, 예. 국고 손실, 당사자는 국고 손실이 되는 거죠. 예. 이 사람은 국고 횡령이 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뇌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뇌물, 이제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인사권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검사들이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검찰로 배정된 특수활동비를 법무부 장관이 만약에 받아서 쓴다. 그럼 이건 뇌물죄에 해당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김영란법의 위반이 될 뿐만 아니라 뇌물죄에 해당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특수활동비 이 문제는 이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정당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걸로 지금 2017년도 탄핵 이후에 했던 것 중에 큰 줄기 하나가 직권남용 하나하고 또 하나의 줄기 하나가 특수활동비예요. 맞습니다. 네. 당시 이제 국정원이 청와대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부총리한테도 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본질은 특수활동비인데 이걸 다 다른 걸로 엮어놨어요. 어떤 사람은 국고손실, 어떤 사람은 국고횡령, 어떤 사람은 뇌물로 엮어놨어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이제 당시 경제부총리한테 국정원한테 통상적으로 예산 배정했던 거를 엮어가지고 예산을 더 줬다는 이유로 그거를 갖다가 소위 해서 엮어가지고 뇌물죄로 지금 5년 선고를 받아서 지금도 이제 감옥에 있어요. 최경환 부총리 말씀하시는데 그때 1억이 더 갔다고 해서 그 1억 정도를 1억 원이에요, 1억 원. 뇌물로 해서 엮었죠. 1억 원을 뇌물로 엮은 거예요. 1억 원. 이렇게 특활비라는 게 무슨 엮으면 다 엮이는 사안인데, 자, 추미애 장관은 전혀 나는 쓴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여당 야당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해보니까 어쨌든 법무부 검찰국이든 어디든 법무부에서 가져간 돈이 10억이랍니다. 그러면 본인이 알았던 몰랐던 법무부 수장이 책임져야 한다라는 주장은 맞죠? 맞죠. 아니 그렇죠.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거는 장관의 관여 없이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특수활동비가 일개 부처나 부서에서 쓰는 돈이 아니에요.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당연히 저거는 장관 직속의 기조실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처는 그 예산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은 장관 직속이에요. 그 기획조정실 산하에 다 있는 거예요, 저게. 나머지는 다 이제 일반 실국하고는 달라요. 기획조정실은. 그래서 장관이 관련된 쓰는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기획조정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핸들링을 하고. 그렇군요. 그래서 저거는 비서실이나 기획조정실 정도 차원에서만 아는 거지, 나머지 실국에서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수활동비가 간다 그러면 저건 기조실로 들어가거나 그런 걸로 들어가는 거지, 저걸 다른 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추미애 장관은 10억이라는 그 큰 돈이 들어갔는데 전혀 몰랐다, 우린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완전 오리발이네요. 오리발이죠, 저거는. 아니면 본인이 돈을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아니면 진짜 추미애가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굉장히 무지했던지. 아니, 저게
뭐 기획조정실에서 장관 활동비가 나오는데 장관 활동비가 원래 부족해요. 아, 그렇죠. 장관한테 나오는 돈이 있어요. 네, 한 네.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근데 그게 좀 부족합니다. 그 이를테면 판공비 같은 예, 거 그런 게 나와요. 네, 네. 장관실로 나오는데 그거를 뭐 장관 정책부 장관도 쓰고 그래서 장관 비서실도 쓰고 그래서 나눠 쓰는 거기 때문에 장관이 혼자 다 쓰는 게 아니라 좀 부족해요. 근데 예, 예. 그런 부분들을 기조실에서 메꿔줘요. 장관은 돈에 실링이 있는 걸 잘 모르고 써버린다고요. 근데 그렇겠죠? 그런 카드를 쓰면 네. 부족한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럼 예. 당연히 기획조정실에서 쫓아다니면서 메꿔줘요. 아, 그럼 이거 빼도 박도 못하네. 이건 그런데 그 네. 돈들이 그게 어떤 돈인지 장관이 혹시 모를 수는 있어요. 근데 아, 자기가 안 예. 썼다는 주장은 안 돼요. 그렇죠. 예. 모르고 썼을 수는 예. 있겠네요. 그 기획조정실에서는 다른 실국에 있는 돈도 갖다 써요. 부족하면 아, 그렇습니까? 다른 실국의 국장들이 예. 써야 되는 판공비가 따로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것도 돌아가면서 그걸로 메꿔주는 경우가 있어요. 기조국이 완전히 깡패네요. 깡패가 아니라 네. 장관을 서포트하는 핵심 기구니까 아, 기조실이. 어느 부처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장관을 보필해야 되는데 장관이 부족한 게 있으면 어떻게든지 다 메꿔야 되잖아요. 자, 그럼 이 사안은 보니까 기조실장 데려다가 놓고 이실 짓고 하라 그러면 금방 답이 나오네요. 여기 담당 그 기조실장이나 비서실장 데려다 놓고 조지면 되죠. 아, 금방 답이 나오네요. 답이 나오죠. 왜냐하면 저 네네. 돈을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금방. 아, 그렇군요. 근데 자, 자기들이 이제 자크를 챙기는 거지. 우리는 대답해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할 수 없다. 아, 예, 그래서 이제 공식 자료를 낸 게 예전과 달리 우리는 특활비를 갖다가 쓴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특활비를 줬는데 안 썼다 그러면 특활비가 어디 있어야죠, 그러면. 그렇죠, 있어야죠. 네. 예. 그럼 특활비를 내놓으면 돼요. 자, 그러면 진짜로 이게 일부 시민단체가 지금 법무부에 대한 특활비 배정은 국고 손실이다 이렇게 지금 해서 추미애 장관을 고발을 했는데 이건 뭐 금방 드러날 수 있는 사안이네요. 아, 그렇죠. 이거는 예, 뭐 이거 아니 뭐, 예. 검찰에서 시간 끌게 없네요. 특수활동비라는 거는 원래 네,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서 쓴다는 것이지 그렇죠. 예산이 배정하고 들어오고 나가는 건 다 체크가 돼요. 구멍이 있어요. 들어올 때 나갈 때나 네, 체크가 되는군요. 이거는 네. 돈의 규모는 나와요. 네, 돈의 자세한 출처가 그 소비처가 안 나오는 거지. 지출처가 그렇죠. 안 나오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나오죠. 아니 국정원에다가 그러니까 한 5천억 규모 되는 특활비를 네네. 줘요. 5천억이 넘죠. 그럼 예산 배정되는 건 나와요. 5천억은 국정원에 가요. 그건 그렇죠.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5천원이 어떻게 쓰이냐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거지. 아, 그러네요. 예를 들면 19개 기관에 약 한 3,300억 정도? 한 3천억 정도 이상 되는 특수활동비가 나가요. 예, 그중에 예. 검찰청에 이번에 한번 100억 정도 나갔는데 네. 90억인가 얼마가 나갔는데 10억이 이제 법무부로 들어간다고 맞습니다, 얘기하는 맞습니다. 거죠. 예, 예. 근데 이거는 배정되는 건 나와요. 배정된 건 나옵니다. 그걸 어떻게 썼느냐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을 뿐이지.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걸 지금 확인하겠다고 지금 대검찰청에 갔으니 확인이 잘 안 되겠죠. 자, 아니 대검찰청에서도 그걸 확인 안 해주면 안 되죠. 예,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제일 많이 쓴 데가 이 추미애 라인으로 통하는 이성윤 지검장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게 배정되는 것 자체가 대검찰청에 배정되면 주로 네. 이제 서울중앙지검 쪽으로 많이 가겠죠. 그렇죠. 전체 특활비 예산의 10분의 1 이상을 썼더라고요. 보니까 중앙지검에서만. 네. 그러면 뭐 사실은 뭐 서울이 크니까. 네. 아니 근데 서울도 서울 동서남북지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정부지검이 있고 인천지검이 있고 수원지검 뭐 이렇게 수도권에 좀 굵직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를 다 합쳐도 중앙지검이 쓴 돈보다 적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 중앙지검이 뭐 권력기관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거기 힘이 센 데니까 당연히 예. 뭐 권력 있는 곳에 돈이 가는 거죠. 뭐. 맞습니다. 예. 자, 과거 부처의 거의 모든 장관들에게 관례적으로 이 특활비가 지급됐었고 또 특활비를 써왔다는 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당연히 네, 네. 특활비가 네. 그 당시에 그 이병기 국정원장도 예. 가서 얘기했고 그 전에 국정원장들도 얘기했지만 네. 뭐 청와대는 물론이고 특수활동비라고 하니까 국정원장 개인 특수활동비 가지고도 그렇게 써요. 한 40억 되거든요. 국정원장 개인 특수활동비. 더 되지 않습니까? 그 국정원 전체는 한 5천억 규모인데 예, 예. 국정원장 개인이 쓸 수 있는 돈 한 40억 돼요. 아, 개인이 네네. 그냥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예, 돈이 예, 한 예, 40억 예. 돼요.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청와대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처라든가 아니면 예. 국회라든가 이런데 이제 특수활동비를 써요. 특수활동을 하는군요. 네, 특수활동을 하는 거죠. 말 네. 그대로 이제 뭐 그렇게 그런 명목으로 만든 거니까. 네, 네. 근데 그거를 처음으로 이제 지난 소위에서 탄핵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 삼았어요. 그렇죠. 예. 역대 정부가 다 그렇게 써온 걸 처음으로 문제 삼았어요. 그래서 이거 제도 개선한다고 예. 김동연
초대 부총리가 이 문재인 정부 제1대 부총리가 제도 개선한다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제도 개선을 안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 지금도 이 관행 이런 관행 각 부처의 장관들이 특활비를 쓰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저는 계속된다고 보죠. 아 예. 네. 국정원 돈으로? 국정원 돈으로 특수활동비를 쓰죠. 그러니까 국정원 돈이 예전에 과거에는 장관과 차관에게 전달이 됐었고 그게 특활비 명목으로 사용됐다는 거고. 그렇죠. 예. 이 정부 들어와서도 그게 끊긴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계속됐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네네. 그 장관들이나 정화대 수석들만 하더라도 활동비가 얼마 안 돼요. 아 예. 예. 그렇죠, 그렇죠. 대통령이 자기 소위에서 특수활동비를 주지 않는다면은 예. 별로 없어요. 쓸 돈이 없죠. 예. 예, 그렇죠. 저희 때도 수석한테 갔던 돈이 300만 원인가? 월 300이요. 월 300인가 500 정도 네. 돼요. 네네네. 활동비라고 하는 게 비서관들은 한 100만 원? 100만 원에서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그러면 비서관실 직원들 한두 번 회식하면 돈이 없잖아요. 밥만 먹어도 안 되지 않습니까? 비서관이 무슨 회식을 하나 회식도 못 해요. 회식도 못 하죠. 예. 네, 맞습니다. 자기 사람들 만나가지고 저기 뭐 국회를 가거나 자기 사람들 만나서 써야 되지 뭐. 예, 그렇죠. 예, 무슨 회식비를 자기 돈 가지고 가거나 남 이제 스폰이 없으면 그거 못 하죠. 그거 무슨 수로 회식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 몇 명인데. 그래서 스폰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군요. 아 그래서 이제 소위 그래서 국정원에서 이제 그런 것들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수석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죠, 뭐 그렇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이제 얻어먹으면 다 이거 뇌물이잖아요. 그렇죠, 뇌물이죠. 쉽게 얘기하면. 네. 그럼 사람 못 만나요. 밥 먹는 거. 그럼 밥 먹는 자리 아니면 사람을 안 만나면 될 거 아니냐 싶은데 그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밥 먹는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얘기도 좀 맞습니다. 편하게 하고 그러지. 그냥 맞습니다. 회의석상에서 얘기하면 누가 얘기합니까? 그렇죠. 예, 딱딱해서 뭐 말이 이제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제도적으로 좀 뭔가 좀 개선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예. 지들이 그렇게 해놓고 지금 아직도 제도 개선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적폐를 청산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도 다 거짓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특활비들을 네. 속속들이 밝히지 않으면 네.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기예요, 그러면. 그렇지, 네. 그렇지. 지금 밝혀야 돼요. 그래서 투명하지 않다는 지금 밝혀야 돼요. 반증이니까요. 밝혀야 돼요. 자, 그러면 국회 상임위원장들이 사용해왔던 특활비도 그대로 쓰고 있다는 얘기네요. 국회에도 특활비가 있으니까. 상임위원장한테 다 특활비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국회에 배정된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그걸 있죠. 어떻게 쓰는지 국가 내에서 쓰는 거예요. 근데 국회 그렇죠. 내에서는 보통 양당 원내대표한테 하고 네, 상임위원장하고 상임위원장한테 주고. 의장당하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원내대표가 이제 다른 의원한테 주든지 상임위원장한테 더 주든지 뭐 이건 네네. 원내대표가 쓰는 거고 네. 상임위원장들은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또 개인적인 거고. 그렇군요. 자, 어쨌든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찬 똥볼로 우리 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 정부의 장관이었죠. 이 특활비가 적폐라고 해서 청산을 했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정부의 이 법무부 장관들이 다 이 특활비를 썼던 거 아닙니까? 다 썼죠. 예. 아예 안 쓸 리가 없어요. 저기 예산 배정돼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추미애 장관만 문제가 될 게 아니라 박상기, 조국도 다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종의 뇌물이고 국고 이번 네. 기회에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이 네. 책임과 투명성을 입증하려면 네. 특활비 전체에 대해서 만약에 뭐 지출 내역까지 밝혀야 되겠지만 네. 정의 입장에서 보면 지들 주장대로라면 네. 다 지출 내역을 밝혀야 돼요, 사실은. 아. 자진해서. 네네네. 왜냐면 그걸로 때려잡았잖아요. 맞습니다. 저걸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저걸로 지금 그 소액에서 징역 연수가 되게 올라갔어요. 특활비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리고 관련된 비서관들은 다 깜빵 갔고 네. 관련된 저기 국정원장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 장관도 지금 깜빵 갔어요. 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드는 의심이 그러면 지금 청와대에도 살림이 넉넉하지 않을 터인데 국정원에서 청와대가 진짜로 정말 아나무인격으로 특활비를 갖다 썼다. 이거는 뭐 탄핵감이네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예. 본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 근데 이 정부에서 아마 투명하게 밝혀야 될 거예요, 이거.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적극적으로 하면 법무부하고 검찰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죠. 법무부와 검찰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자, 우리 저 이명박 정부 때는 원세훈 국정원장이라고 MB의 최측근이셨던 분이 국정원장을 했었고, 그리고 현 정부에는 국정원장을 하신 분이 지금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계십니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은 내치지 않아요, 보통. 가급적이면 그때도 원세훈 국정원장도 행안부 장관을 하시다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정원장으로 가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런 분들은 웬만하면 쳐내지 않습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일에서는. 자, 그래서 제가 기왕지사 추미애 장관이 문제 제기를 했고 특활비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자신들의 정권에서 나온 얘기니까 이번 참에 청와대 특활비, 국정원 특활비도 다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네. 저기 야당에서는 네. 이 특활비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만들든가 그렇죠. 뭘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네. 이거는 이 정부의 정당성의 문제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당성 중에 대표적인 게 이 특활비 문제예요. 하나는 뭐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세월호라든가 생명 문제, 지난번에 이제 네네.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 때문에 이제 그 문제도 훼손되고 있지만 그렇죠. 이 문제도 똑같아요. 이거는 이 문재인 정부 소위 그들이 주장하는 촛불 혁명의 정당성 중에 하나예요. 이러면 이 촛불 혁명 자체가 사기가 돼요. 그러면 이거. 그래서 스스로 입증해야 돼요. 이건 스스로 입증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스스로 입증 책임이 있어요. 네. 자, 근데 보통 이 정부가 자기들이 이렇게 코너에 몰리거나 수세에 몰리는 일들은 다 입을 싹 닦아버리지 않습니까? 노코멘트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것도 한번 뭉개고 넘어가려고 할 텐데 이럴 때 야당이 좀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네. 다른 것도 특검 법안을 발의하고 네. 그렇게 하지만 이거는 국회 차원에서 국회 스스로도 일단 국회 스스로도 특수활동비를 스스로 밝혀야 돼요. 그러면 다행히도 상임위원장 하나 부의장 한 자리 맞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래서 자유롭지 않습니까? 이번 소위 얘기해서 그 전까지는 모르겠으나 네네. 이번 의회에서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밝혀야 돼요. 그렇죠. 국회부터 맞습니다. 밝히고 네네. 그다음에 소위 얘기해서 전 부처 예를 들어서 국정원까지도 디테일하게는 모르겠지만 국정원에서 그 큰 돈들이 나간 어디에 지출됐는지 밝혀야 돼. 세부 내역은 안 밝히더라도. 그러니까 다른 부처에 갔거나 청와대에 간 거는 적어도 밝히라는 얘기죠. 밝히라는 거죠. 그렇죠. 자기네들이 안 쓴 돈은 밝혀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이 정부의 정당성이 유지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정부는 말 그대로 사기 정부가 돼요, 진짜. 그렇죠. 사기 정부가 돼요. 맞습니다. 자, 특수활동비 여러분 사실은 사용처를 진짜 특수활동에 썼다 그러면 그 사용처를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특수활동이라는 게 국가의 기밀을 요하는 이런 수사나 아니면 정보 획득, 방첩,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죠. 여기에 이제 이 출입국 관리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대체로 그런 거에 정말 능수능란하게 특수활동을 해왔는지 여부는 별개로 하겠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특활비를 사용하는 기관들도 사실은 여러분 이게 특활비라고 해서 별도로 이렇게 딱 규정지어 갖고 누구나 알 수 있게끔 특활비를 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성하는 사람들, 부처에 이 사람들은 알지만 그걸 받아서 쓰는 사람들은 그냥 예산이라 생각을 하지 그게 특활비 돈이라고 이렇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저거 혹시 야당에서 필요하면 제가 좋은 얘기는 아니라서 가급적 안 하려고 그러는데 최경환 부총리의 판결문이 있어요. 그 판결문에 보면 특수활동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거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하지 않아요. 포괄적인 국정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굉장히 범위를 좁게 봐요. 그 국정원 같은 경우는 국가 안보나 정부 활동에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인정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특수활동비 쓴 거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유죄가 돼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국정활동으로 불어도하게 하면 대통령한테 특수활동비를 줄 수 있어요. 근데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비서관들도 쓰는 거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국정원의 특수한 활동에 제한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든 특수활동비라 그래가지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특수활동비가 각 기관마다 19개 기관이 있으면 그 기관마다 그 기관의 업무 특성에 맞게 지정돼 있어요. 용처가. 그래서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이번 정부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번 사법부에서. 그랬군요. 그래서 이거 뒤지면 막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검찰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법무부에 간 게 그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네요. 저 특활비의 속성상. 왜?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저 특수활동비 분명히 수사에 관련된 특수활동비로 지정이 돼 있을 거예요. 야, 이거 징역형 나오겠다. 이거 징역형 나오겠어요.
이게 지정돼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라 그래서 네. 무슨 불허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요. 국정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국정원 그 특수활동비 그 우리가 예산도 법안이거든요. 예, 그렇죠. 예산이 입법안입니다. 네네. 그 예산을 어기면 그 법률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입법안이고. 예산은 국회에서 상정해서 통과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네네. 입법안이에요. 그러네요. 예, 예산안은 우리가 예산안이라고 별도해서 이름을 명칭하지만 엄연히 법률안 중에 하나입니다. 예산 자체가 법률이고. 법률입니다. 네네. 법률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에 따라 쓰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게 법률적 효력을 발휘합니다. 예산안이. 그 법률 위반이에요. 법률 위반이네. 그래서 법률에 규정돼 있어요. 특수활동비를 어디다 쓰라고. 네, 그러면 검찰 특수활동비라고 예산이 배정돼 있으면 네. 검찰의 수사활동에 관련된 걸로 지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법무부가 해서 저 갖다 쓰는 거는 위반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법률 위반입니다. 저거는. 그럼 깜빵 가야겠네요. 깜빵 가야 돼요. 예.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 하겠네요. 저거는 국고횡령죄예요. 그러면. 국고횡령. 예. 예. 자기가 쓰지 않아야 될 돈을 쓴 거예요. 그러면 검찰에서 준 사람은 국고송수일죄가 되는 거고, 네네네. 이 가져간 사람은 국고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횡령한 거예요. 근데 검찰에서는 자기들한테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그냥 제하고 나서 나머지 줬다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에서요? 예. 그러면 그러면 횡령죄죠. 정확히 횡령죄죠. 횡령죄죠. 횡령이죠. 예. 검찰에서 줬으면 뭐 뇌물죄까지도 포함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횡령죄. 이게 루트가 어떻게 되냐면 기재부에서 법무부로 주고 법무부에서 원래 검찰로 다 내려보내야 되는데 이만큼 떼고 이렇게 줬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만약에 다 주고 다시 돌려받았다면 상납이고 뇌물이잖아요. 그렇죠. 네. 뇌물죄죠. 그러니까요. 그건 이게 뇌물죄예요.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뇌물죄. 네. 왜냐면 기획재정부만 하더라도 특수활동비가 없어요. 웬만한 부처에다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거는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만 주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검찰, 예를 들어서 뭐 사법부에서도 일부, 예를 들어서 감사원 같은데 무슨 이렇게 조사를 한다거나, 뭔가 좀 비밀스러운 기밀을 유지하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배정되는 거예요, 이게. 보안을 유지하는 거죠. 굉장히. 그래서 일반 부처에 배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 부처가 특수활동비를 국정원 특수활동비나 다른 기관 특수활동비를 갖다 쓰는 거예요. 받아서. 그렇군요. 예. 일반 부처에 특수활동비 배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저기 내용 보니까 조국이나 박상기 무슨 법무부에 배정된 예산이랄까 헛소리예요. 이거 헛소리죠. 검찰 특수활동비지 법무부 예산이 아니에요. 예산은 딱 지정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산은 소위 얘기해서 부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세목까지 목하고 세목을 봐야 돼요. 예산의 지출은 목하고 세목을 봐야 돼요. 아니 설사 법무부 예산일지라도 용처가 규정돼서 내려오는 그거는 목하고 세목에 규정돼 있어요.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출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목하고 세목을 봐야 돼. 맨 마지막에 경비 처리하는 게 목하고 세목이거든요. 그걸 봐야 돼요. 법무부에 줬다고 해서 법무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에 줬다고 법무부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거죠. 다 법적으로 용처가 다 정해져 있어 다 내려온다는 거죠. 그렇죠. 딱 지정돼 있어요. 특수활동비는 지정돼 있어요. 그렇죠. 어떤 기관이 써야 돼, 어떤 기관이 어떤 명목으로 쓰라고 지정돼 있어요. 만약에 이게 합법이 되려면 그 세목 항목에 니들 일부 떼서 법무부로 줘라고 적시가 이거는 특수활동비가 이제 몫으로 특수활동비 100억이 내려갔어요. 법무부 예산 내려갔어요. 그러면 검찰 90억, 법무부 10억 이렇게 나눠져서 명시가 돼요.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라면 목하고 세목이 명시가 돼요. 아니라면 예산 사용처 법률을 위반한 게 되는 거고. 저거는 명속이 달린다면 검찰 활동, 검찰 특수활동비 이런 명목으로 딱 지정이 돼 있어요. 저게. 그렇죠. 맞습니다. 모든 특수활동비는 그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러분 추미애 장관은 말이죠. 2008년 1월달에 드루킹 댓글 사건을 고발할 당시에 민주당 대표였습니다.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집권 세력의 약점이 될 법한 이 특활비 문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충수의 똥볼에 자승자박에다가 아주 민주당하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진짜 밉상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은 좀 잘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청와대에 대놓고 시위를 하잖아요. 추미애를 잘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렇죠. 근데 추미애는 윤석열 가족을 건드리고, 그렇죠. 윤석열은 자기 가족을 건드리니까 권력에다가 지금 칼을 들이미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싸움박질이 벌어진 거예요. 여권 내에서. 검찰은 검찰의 주인은 국민이다. 이거는 굉장히 묵직한 뻔지예요. 근데 그거는 대통령 주인도 국민이에요. 그건 하나만 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저는 그걸 해석하기를 검찰의 주인은 국민이니까 권력이나 정치하는 놈들이 와서 검찰 흔들려고 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한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제
그 윤석열 총장도 네. 그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되게 많은 지점이 뭐냐면 많죠. 네.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행동으로 나선 계기가 뭐냐 이거예요. 가족들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가면서부터 이렇게 바뀐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럼 예. 자칫 오해를 살 부분이 뭐냐면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권과 지금 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칠 수도 있어요. 아, 예. 왜냐하면 그 전까지 무슨 이 소위에서 원전 수사보다 더 중요한 수사가 뭡니까? 울산시장 선거 수사예요.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네. 사건이죠. 이게 네. 사실은 가장 큰 민주국가에서 네. 가장 큰 사건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이 사람이 굉장히 등한시했어요. 그랬죠, 맞습니다. 예. 원자력 사건 이거는 뭐 개불도 네. 어떻게 보면은 네. 뭐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무슨 뭐 알맹이는 없어요 사실은. 네. 기본적으로. 근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좀 청와대가 다르죠? 직접 개입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단죄할 수는 없어요. 예. 예. 그걸 갖다 입증하기도 어렵고. 근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청와대 청와대에 비서관이나 수석이 관여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대통령이 바로 문제가 돼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이 그건 굉장히 반기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 수사는 진행도 안 되고 있고 맞- 재판 과정도 지금 뭐 다 이상하죠. 그냥 예. 산으로 가고 있어요. 흐지부지. 네. 근데 지금 이 사람의 태도가 바뀐 게 자기 가족들 사건 내 거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해석이 분분합니다. 지금의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게 검찰 개혁이라고 하고, 검찰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하고, 이거 다 사실은 진짜 한번 해보자는 거냐 뭐 이런 뉘앙스도 있어요, 이게.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수사를 지금 뭐 기소도 되고 막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파고들어야 된다고 봐요. 아, 그렇군요. 예. 그게 사실은 가장 깊숙한 칼이에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옛날에 이탈리아에서 뭐 그게 마니폴리 때인가? 네네. 그래가지고 무슨 그 당시에 그 밀라노에 있는 지방 검사한 사람이 피에스트로인가? 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엄청나게 권력 핵심부에 있는 여당 의원들을 다 잡아 쳐넣었잖아요. 예. 그런 사건인 거거든 사실은. 원전 사건은 사실은 이 산자부 장관 정도나 아니면 산자부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밖에는 못 엮어넣어요. 대통령까지 엮어놓는 게 힘듭니다 그거는. 네. 정책적 사안이라. 근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거기에 지금 현직 국회의원들도 되게 많이 엮여 있어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예. 지금 현재 왜냐하면 청와대에 있다 나와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예. 현 정권 실세들이 너무 많이 엮여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거기에. 맞습니다. 조국부터 시작해서. 예. 자, 근데 이 사건을 놔두고 나서 한다라고 하는 거는 본질적으로 정권하고 이 사람이 정말 국민이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네네.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조명해줘야 돼요. 그것만 하면 윤석열이 범야권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안 하겠죠? 범야권 대선 후보가 아니라 국민의 영웅이 되는 거죠. 영웅이 되겠죠. 예, 자, 여러분, 오늘 추미애 장관이 쏘아올린 공, 이게 뭐 요즘 난쟁이가 쏘아올린 공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추 장관이 쏘아올린 공에 몇몇 이 정부 실세들이 유탄을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뭐 야당이 잘해야지. 야당이 그렇죠. 잘해야 되는 거죠. 뭐 언론이 침묵하고 있는데 미국하고 똑같잖아요. 네. 미국도 정부 이제 미국 현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CNN은 안 본다 그러는데 우리만 CNN 열심히 들여다보는 열심히 보고 것처럼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 언론 주류 언론들이라고 하는 게 다 이런 거에 그렇게 박근혜 정부 때려잡을 때는 JTBC에서 얼마나 난리를 쳤어요. 난리를 쳤죠. 난리 그런 생난리가 없었잖아요. 지금은 JTBC 누가 봅니까? 네. 지금 이 특활비가 나왔는데 아무도 이제 얘기 안 하는 거죠. 입 싹 닫고 얘기 안 하는 거죠. 그럼 안 되는데. 자, 여러분, 어쨌든 특활비 문제라도 좀 야당이 좀 적극적으로 파고들어서 적어도 추미애 장관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박상기 전 장관 이분들의 혐의나 국고 횡령 의혹에 대한 부분들은 규명을 해서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적용했던 국고 횡령 뇌물 이 정도로 해서 징역형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한번 그게 국고 횡령죄가 10억을 그냥 그렇죠. 빼고 횡령했다 그러면 최소 징역 5년 이상이에요. 맞습니다. 자, 그런 결과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게 뭐 정의로운 사회 또
이 적폐를 청산하는 진정한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장프로님과 준비한 여의도 2%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고생해주신 장프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